오늘 육친론에서 봅시다. 지금 409페이지 할 차례죠. 네, 409페이지 관성 할 차례입니다. 관성.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죠? 진도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못 나왔네요. 자, 관성을 보겠습니다. 관성. 자, 우리를 관성을 볼 때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학교의 모양이라고 했죠. 그죠? 학교의 모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 이 관에 의해서도 우리가 학업운을 볼 때 어떤 학과를 정해주면 좋을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나온다. 첫 번째, 관성을 보면 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조직을 가지고 있죠. 조직성이죠. 조직성. 그러니까 이게 관성이라는 자체가 뭐냐, 뒷날 내가 직업을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택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관은 조직성을 마련해 준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관성의 세력이 크다면, 세력이 강하다면 어떤 조직을 가겠습니까? 비리비리한 조직을 가겠다? 큰 조직을 가겠다. 그죠? 즉, 관의 세력 유무예요. 관의 세력 유무. 유무에 따라서 이제 조직이 예를 들어서 세다면, 강하다면 큰 조직으로 가고, 약하다면 어떤 조직으로 가겠습니까? 작은 조직으로 간다는 거예요. 작은 조직. 여기서 관의 세력 유무에 따라서 큰 조직인지 작은 조직인지 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앞에서 배운 거하고 약간 차이점은 있습니다. 천간에 뜨면 유명이라는 거죠. 그죠? 지지에 있으면 천간보다는 폼이 덜 난다. 지방이다. 그죠? 자, 여기서 플러스 시키면 하나 더 있는 게, 그 다음에 지장간에 관이 있다면 지방 중에서도 폼이 덜 나는 모양이다. 그죠? 지지에 있을 때 만약에 폼을 낸다면 국내겠다, 해외겠다? 지지에 있는데. 지지는 폼이 천간보다 유명이 아니죠. 폼이 덜 난다 했죠. 그러면 폼이 나는 것은 어디에 있겠다? 해외에 있겠다. 그죠? 그걸 앞에서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관의 세력 유무에 따라서 큰 조직과 작은 조직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관의 주변의 간섭자인데, 즉 간섭되는 신살이에요. 간섭, 신살. 자, 간섭되는 신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형이 관성에 간섭을 한다면 어떤 직업 특성을 가지겠냐는 거예요. 자, 형이라는 것은 보통 형벌, 그죠? 수술, 가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형벌을 갖다가 쓰는 것은 어떤 소통이 있으면 잘 가겠습니까? 인성의 소통이 있으면 관이 소통이 잘 되니까 법무나 행정을 갈 수 있겠죠? 뭐 평관이라면 특수행정도 될 것이고, 자, 수술이라는 것은 의료 분야인데, 자, 이런 것들은 인성의 간섭이, 즉 소통이 잘 될 경우에, 소통이 잘 될 경우에 형벌 쪽으로 가는 것은, 그 다음에 수술 쪽으로는 보통 의료 분야를 많이 가게 되는데, 자, 요럴 경우에는 요때도 인성의 간섭이 있기는 있는데, 자, 재성의 유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성의 유무. 자, 이 사람이 조직을 계속 갈 것이냐, 사업적으로 자기가 개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갈 것이냐를 봤을 때, 즉 여기에 플러스 재성이 간섭을 좀 한다면 의료 쪽으로 자격증 분야로 이루어서 자기 사업의 길을 모색하는 쪽을 택해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는 차이점이 재의 간섭 여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가공이라는 건 보통 공학을 의미하겠죠? 자, 이 공학인데, 이 공학은 예를 들어서 관인이 소통은 되는데 보니까 원격 떨어져 있을 때, 자, 여기서 형벌권을 다루는 것은 붙어 있을 때예요. 붙어 있을 때. 관과인이. 그래야지 소통이 잘 되겠죠. 근데 떨어져 있다면 소통이 매끄러워요? 매끄럽지 않아요? 약간 부자연, 조금 등급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도 있고 인성도 있는데 이때는 떨어져 있을 경우에, 떨어져 있을 때. 자, 이런 경우에는 가공인 공학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공학 쪽으로 가더라.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충이 간섭을 한다면, 자,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역마 분야의 조직사회를 간다라는 거예요. 역마 조직. 자, 그리고 충이라는 것은 뭐예요? 충은 우리가 배울 때 충전, 재생, 스파크라고 배웠어요. 그죠? 예? 처음에 이건 뭐냐면 안 움직이던 놈은 깨워서 일으키게 하는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계속 말을 달릴 때 계속 주마가편 계속 더 많이 뛰게끔 하는 작용. 그 다음에 그렇게 뛰고 있는데도 계속 채찍질을 가하면 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신경질 나겠죠. 기술을 어떻게 한다? 떨어뜨려 버리겠죠. 즉 결국에 가서는 훼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훼손. 즉 시소작용. 그러니까 한 큰 조직에 내가 몸을 담았더라도 그 인연이 끊어지는 세월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절반은 쓰고 인연이 끊긴다는 거예요. 끊김. 참고로 우리가 이게 법무 쪽 가는데 보면은 관성도 있고, 그러니까 좀 평관이에요. 평관이 있고 인성의 소통이 되면서 상관이 오면 정치적인 요소를 띠거든요. 그죠? 그래서 법무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조금 더 세분해서 좀 표현해 본다면, 관성과 인성이 있다면 이건 보통 행정이나 법학을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관은 있는데 인성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 자, 인성이 두드러진다는 말은 뭡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글과학문 자격이죠. 자, 인성하면 자격증 하시면 돼요. 자격증. 자,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가 의료라든지 자격증 분야로 간다는 거예요. 자격증 분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학인데, 자, 관인이 떨어져 있을 경우 뿐만 아니라 뭔가 공학이라는 게 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의 간섭이 있을 경우? 관은 있는데 인성도 좀 여기는 원격 떨어져 있다. 플러스 식상이 간섭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때가 바로 공학적인 분야가 더 확실하게 두드러진다라는 거예요. 두드러진다. 자, 그 다음에 상관의 인성의 관성. 자, 이런 거는 정치성을 띠죠. 정치성. 그래서 특수행정으로 많이 갑니다. 즉, 특수성, 전문성. 이런 분야로 많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상관 이런 거 끼니까 이게 뭐 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치안. 이런 분야로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성이 있는데 재성이 간섭한다. 자, 이러면은 어디로 가겠다? 상과로 가겠죠. 상과. 그죠? 인성이 간섭을 더하면 경영학과.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팔자의 원명의 모양새에서 관찰을 한 것이고, 자, 팔자는 이렇게 관인이 소통이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운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뭔가 관인의 소통을 훼손시켜 놨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팔자 말고 운에서 간섭했을 때. 자, 그럴 때 만약에 관인을 딱 매끄럽게 밀어주는 대운 같으면은 관인의 소통으로서 잘 가겠죠. 예, 그런데 운이 여의치 않으면 첫 번째 팔자의 그릇에서는 관성이 대세를 가지니까 조직성으로 가고자 하는데,
자, 조직성까지는 맞다 이거예요. 운에서 그걸 돕지 못하면, 운이 약하다면, 자, 요럴 경우에는, 자, 직장은 가는데, 진급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겠죠? 즉, 진급의 의미가 약한 분야로 전공을 정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연구라든지, 그죠? 자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식상이 좀 더 간섭을 한다면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차라리, 즉, 감투 발전의 의미가 약한 분야로 우리가 코치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관인 소통이 잘 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국가 조직으로 갈 팔자인데, 예를 들어서 운이 두 번째, 즉 첫 번째, 두 번째 대운이 예를 들어서 식상운이 온다. 이제 그럼 운이 약한 거죠. 식상이 무엇을 극하죠? 관성을 극하죠. 상관이 경관하면 관을 깨부시잖아요. 그죠? 예, 예. 관성이 부서지는 작용이 있으니 제대로 매끄럽게 그 학교 길을 열 수 있다, 조직 길을 열 수 있다, 잘 못 열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이런 쪽을 우리가 이제 택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이 좀 길으시죠. 그릇은 가능하나 운에서 좀 희석시켜 놓았으니 이쪽 길이 좀 더 바람직하여 보인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떤 길을 가냐면, 식상이 왔으니까 자기의 재능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소통이 뚜렷하니까 일단 낮은 데부터 출발하려 하겠다, 높은 데부터 출발하려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고시성 시험을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운을 열려놓지 않았으니까, 명함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어려운 시험만 치는 거예요. 그렇게 허송세월 하다가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고시성 시험이 안 되니까 7급 쳐야지. 7급도 안 되고 7급 쳐야지. 아니 9급 쳐야지. 그럼 9급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먼저 이런 쪽 분야를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사람한테는 시간을 벌어주는 길이라는 거예요. 시간. 그래 보통 관인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관인 통명이 잘 됐다는 건 약간 격조 있는 팔자거든요. 격이 선팔자. 격이 선팔자들은 부기빈천이 약간 명확해요. 된다 안 된다라는 게. 근데 옛날 책에 이런 식으로 관이소통이 잘 된 팔자들은 뭡니까 고시등부하여 뭐 되었다, 다 그분들은 관을 돕는 운이라는 거예요. 즉 인성운이 돕든지 재성운이 와가지고 관을 보호하든지. 참고로 재운이 오면 공부는 좀 안 되는데 희한하게 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의 모양새가 세력이 강하다면, 관의 세력이 강하면 야는 이상하게 공부를 못해도 배지는 좋은 학교 가고, 그 다음에 직장을 가는데 이상하게는 대기업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관의 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성은 강한데 관의 세력이 약할 경우에, 자, 이런 애들은 공부는 진짜 잘해요. 학교에 보면 시험 치면 다 100점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학교는 명함이 안 좋은 데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를 거기서 또 그나마 또 열심히 해요. 저 직장은 또 잘 가져야 되겠지 하는데 보면, 직장도 보면은 관의 세력이 약하니까 좀 낮은 직장으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다 뭐냐면 약간 격조 있는 팔자들이 그 과정을 가요. 그 과정.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팔자에서는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을 갈 수, 예를 들어서 관을 쫓아서 직업을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요 운이라는 것에 의해서도 굉장히 관은 많이 흔들린다라는 게 흔들린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대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대운,
많이 보거든요. 두 번째 대운. 두 번째 대운에서 이 사람의 학업이 흔들어 놓느냐, 흔들어 놓지 않느냐. 자, 요 기준을 해서 많이 참조를 해요. 참고로 저는 육친보다는 저는 글자 자체, 음량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음량의 보조를,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글자를 두 번째 대운에서 훼손을 하면 육친에 상관없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꼭 이런 관을 갖다가 막 식상운에 와서 흔들어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 대운을 보통 직업에서 판가름이 많은 대운으로 해서 관찰을 유심히 하셔야 됩니다. 유심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식신생재하는 팔자인데 관성운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끄럽게 쓰기 어렵겠죠. 보통 이제 식상운을 쓴다, 식재를 가는 팔자 같은 경우에는 식상을 억제하는 게 보통 인성운이 와도 답답해요. 그 다음에 관운성, 재성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인성운이 와가지고 또 훼손시킬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이때도 답답하게 가요. 답답하게. 자, 이런 식으로 운이 왔을 때가 답답한 운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그 다음에 관성에서 이제 또 하나 더 눈여겨봐 주셔야 될 게 뭐냐면 관살혼잡이에요. 관살혼잡. 관살혼잡이라는 말은 뭡니까? 관이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가야 할 조직이 여러 개라는 뜻이죠. 그러면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겠다 없겠다? 예. 그러면 전공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째 해줘봐야 또 바꿀 건데. 실제로는 전공의 의미가 좀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무의미해진다. 자, 어쨌든 관살혼잡은 무조건 직장 전변, 직업 전변을 전제로 해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직장만 바꿀 것이냐 아니면 직업 자체를 바꿀 것이냐를 또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직장만 바꾼다는 것은 관을 계속 자기가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성의 성분이 편재겠다, 정재겠다? 정재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정재. 자, 직업을 바꾼다는 것은 말은 뭐냐면 직장을 다닐 수도 있고 내 사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의 간섭이 있겠다? 편재의 간섭이 편재. 그죠? 관살 홈자입인 팔자에 정재를 보고 있으면 그나마 직장 전변으로 바꾸는 것이고, 참고로 정재도 사업을 하긴 합니다. 단 안정성 보수성이기 때문에 기본 의식주 품목에 한해서 하기는 해요. 그런데 조직의 이탈이 그나마 작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직업 자체를 바꾼다는 말은 업종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 즉 편재라는, 이게 편재가 뭐예요? 정재는 그나마 나오고 짝이 딱 맞죠? 다 취할 수가 있잖아요.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편재라는 거는 치우쳐져 있잖아요.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무조건 편재는 굴곡이라는 거예요. 굴곡. 그리고 짝이 나오고 딱 맞다 안 맞다? 치우칠 편자니까. 이게 편재 있는 팔자가 좀 불쌍합니다. 왜? 절반만 쓴다는 거예요. 절반만. 마누라도 절반만 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다 취하지 못하니. 여기에서는 일부분만 내가 취해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시작을 바꿔서 또 일부분을 취해서 챙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가 독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의 기준점을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비겁의 유무예요. 여기 책에는 없어요. 비견겁제가 있어야지. 그죠? 비견이 뭐예요? 독립성이잖아요. 독립성. 그죠? 독립성인 기질이 가지고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질문을 하셔요. 독립성이라는 게 지지에 있어야 되지요, 선생님? 이런다고요. 천간에 있어도 됩니다. 천간에 있는 게 뭐예요? 정신적으로 독립하려는 기질이잖아요. 천간에 있든 지지에 있든 어쨌든 비견이 있으면
독립하려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관사로 운접인 팔자에 비견이 있고 편제가 온다면 이 사람 독립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야는 확실히 한다. 이렇게 완전히 찍어줄 수 있는 육친적인 관점에서 찍어줄 수 있는 거는 비겁의 유무라는 거예요. 비겁의 유무. 근데 책에서는 이걸 싹 찍어놔요. 이것만 보고 판단해봐라. 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비견하고 급제하고는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겁제도 일단은 그러니까 이 비견은 자기가 독립하려는 기질이고 겁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거는 나서서 재물을 취하겠다예요. 비견은. 근데 겁제는 뭐냐면 겁탈할 겁 재물 제자잖아요. 그죠? 겁제라는 뜻이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내 걸 자꾸 빼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뺏기려는 악착한 그 힘이 발생하겠죠. 더 안 뺏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확실하게 빼들어 올라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식상이 가미되면 그나마 꿰춤을 쳐서 자기가 뭐 사업적인 도모를 해서 장사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예를 들어서 식상까지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겁제만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다. 이러면 동작이 어떨 것 같습니까? 확실하게 막 독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겁제라는 게 뭐냐면 양간 같은 경우에는 뭐냐 오면은 신살로 따지면 양인이 들어와요. 양인. 근데 처음에 칼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 자체가 뭐예요? 프로라는 게 프로. 그죠? 그 다음에 음간 같은 경우에는 겁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을 같은 경우에는 범인자가 뭐예요? 겁제죠. 자, 이 겁제 안에는 무엇이 있다? 상관이 가지고 있다. 상관. 초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법을 어겨서라도 내가 쟁취해 오려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왔을 때 참고로 식상 없이 만약에 편제를 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겁제 작용이니까. 아니요. 뺏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빼들어올 힘도 있고 뺏겨봤기 때문에 다시 또 빼들어올 힘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식상이 없다는 말은 깨춤을 춘다 안 춘다? 노래를 부른다 안 부른다?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 안 그렇습니까? 밥을 먹는데 숟가락 없이 밥 먹는 거예요. 숟가락 없이. 어떻게 숟가락 없이 밥 먹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능력. 어쨌든 이 책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직장 전변, 직업 전변인데 그거는 재성의 유무에 따라서 요거는 아니겠구나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확실하게 찍어줄 수 있는 거는 이 사람 팔자에 비겁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급제운이 올 때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근무를 해야 되니까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육친적인 관점으로 잘 안 봐요. 육친으로 봐서는 잘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간지를 이 사람이 어떤 글자를 내가 무기로 쓰느냐를 봐요. 무기로 쓰느냐. 그 무기로 쓰는 글자를 훼손하면 내 무기가 어떻게 됐다? 꼬아졌든지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대로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잖아요. 그럴 때는 안 하는 게 좋고 그 훼손의 글자가 없다면 내 무기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죠? 더럽고 칼이라도 연필은 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해라는 거예요. 저는 해라 마라를 솔직히 육친적인 관점에서는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육친적인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겁재운의 책이 우스운 게 뭐냐면 겁재운의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나요. 또 어떤 사람은 그때 쪽박이 나요. 참고로 팔자를 많이 풀다 보면 우리가 정재운을 굉장히 좋다라고 하죠. 근데 정재운에 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육친적인 관점으로 설명은 어렵다라는 게 어렵다. 자, 편재운에 망했다. 재물의 융통성이라는데 왜 망해? 그죠? 그런데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흥하는 사람도 있고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육친을 어느 관점에서 보냐면 우리가 보통 배울 때 육친을 우리가 명사형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명사형. 편재니까 큰 재물, 뭐 재물의 융통성, 금전의 융통성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명사가 아니라 동사
또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그러니까 편재운을 봤으니까 내가 많이 거의 역마처럼 써요.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거, 막 돌아다니는 환경. 시장의 환경.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내가 잘 사용하는 무게의 글자를 건드리면 쪽박이 나는 것이요. 그죠? 근데 내가 쓰는 무기를 안 건드린다면 어떻게 돼요? 쫓겨난 칼이라도 계속 패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업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성공한다. 병호일주에 그 정육년에 들어오시는 그게 뭐 좋다나 급제. 실제로는 세운의 작용력은 육친적 작용력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첫 번째 팔자를 볼 때 갑자기 좀 이상해지는데 저는 어떤 식으로 팔자에서 첫 번째 팔자의 큰 틀을 제가 파악을 해요. 팔자의 큰 틀. 그 기준점은 첫 번째 음양의 강약을 지어서 이 사람이 음을 잘 쓰는지 양을 잘 쓰는지 우선 규정을 지어요. 두 번째 일간별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글자를 반겨 쓰는지 안 반겨 쓰는지를 파악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글자가 이제 그러면 나의 무게의 글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게의 글자. 그 무게의 글자가 곧 핵의 글자가 되는 거예요. 핵의 글자. 그 핵의 글자를 예를 들어서 대운에서 훼손했을 때 대운이라는 게 뭐예요? 큰 환경이요, 주거지요, 그죠? 바꿀 수 없는 그 대왕마마라는 대왕마마. 그게 왔을 때, 네 무릎 꿇어 했는데, 무릎 안 꿇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대 맞겠죠? 그 다음에, 그냥 나는 대왕이, 난 네 신경 안 써 했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잘 쓰는 글자, 꼭 일간으로 저는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글자로 봐요. 그 운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일간이 있는데 뭐 편재운이다 정재운이다 왔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쓰는 글자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잘 살고 그런데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건드린다면 그때는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떤 육친이든 간에 흉이라는 거예요. 흉. 그 지장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장과 그 중요한 글자를 쓸 수도 있습니까? 지장간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 글자를 다 씁니다. 원래는. 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지장간에 있는 숨은 글자가 보호되고 어떻게 하는데 근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글자 깨지면 다 아파해요. 왜? 내가 팔을 못 쓰니까 한 팔을 못 쓴다. 한 다리를 못 쓴다.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이 육친이라는 것은 그러한 큰 환경적인 요인을 제시해 주더라는 거예요. 제시해 주더라.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사업에서 돈 버는 사람 있고 집 사가지고 돈 버는 사람 있고 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큰 환경이 어떤 환경이다? 그게 육친적인 환경이라는 거예요. 육친적인 환경. 육친으로서 길흉을 가리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 네. 지금은 학업은 알고 있으니까 학업은. 자, 그 다음에 관상의 성분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정관이냐 편관이냐에 따라서 또 나뉜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아까 관사롬잡은 직업이 여러 개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한테 감명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직업이 여러 가지예요. 관이 뭐 여러 개가 아니래도. 자, 정관은 보통 안정성이잖아요. 그죠? 보수성이잖아요. 그죠? 보통 행정이라는 거예요. 행정 분야. 그 다음에 얘를 정부와 손을 잡고 하는 방관, 반민. 자, 이런 분야 또는 교육 분야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편관 같은 경우에는 무시무시하죠. 호랑이죠. 그죠? 권력성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법무나 외교나 또는 무시무시한 힘을 상징하는 것. 즉 무시무시한 힘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라든지 법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뭐 정치라든지 그 다음에 공학도 될 수 있겠죠. 공학. 참고로 우리가 정관편관에서
같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법무나 공학은 같이 쓴다 했죠. 학교의 성분에서도. 예. 즉 공학은 뭐가 있습니까? 무시무시한 물건을 다루는 항공, 해운, 뭐 조선, 자동차, 또 전기전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인성으로 가야 되는데 인성은 5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